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방광통증 증후군입니다. 통증 증후군. 이 통증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확실치가 않고 또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대개 보면 증후군을 많이 붙입니다. 이게 오늘은 방광통증 증후군인데요. 이 방광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소염제나 진통제 같은 걸 써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약기운이 있을 때는 좀 덜해지는 듯한데 또 마찬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마찬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변이 찰 때 느끼는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 또는 소변 시에 찌릿한 느낌, 또 시도 때도 없이 가고 싶은 화장실, 밤잠을 설칠 정도의 절박뇨, 이렇게 방광통증 증후군이 아주 다양하고 묘합니다. 증상들이. 단순히 방광통증 증후군은 단순히 방광의 염증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염증으로 대개 보거나 신경성으로 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런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하초, 즉 아랫배의 장기, 에너지의 고갈, 또 순환의 통로가 심각하게 막혀 있다는 방광의 비명과 같은 겁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순환 통로가 심각하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 방광이 비명을 지르겠죠. 그게 방광통증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방광벽의 손상이나 신경이 과민함을 원인으로 보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항우울제, 진통제, 방광 내에 약물 주입술을 시행하죠. 그러나 검사상의 염증이 없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신경성이라는 말에 좌절하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방광을 단순히 소변을 담는 주머니가 아닌 전신의 물을 조절하는 수도의 근원으로 봅니다. 수도의 근원, 진액의 근원이에요. 진액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광통증 증후군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면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특히 한습이나 습에 의한 방광통증 증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오적산 가감방이나 가미, 인삼, 양이탕 등을 쓰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오적산 가감방은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큰 사람들, 등치가 여성 쳐놓고는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광통증 증후군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미, 인삼, 양이탕은 얼굴이 살이 있으면 살집이 있으면서 둥글럽적하게 동그랗게 생긴 사람들이 방광통증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방광이 허한하다는 것은 체질상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눈썹이 진하고 이마가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방광 허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허한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가감팔미, 가미팔미탕 또는 가감팔미환, 우기움, 좌기움, 이것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구별해서 잘 투여하면 방광통증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들이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 허한을 말씀드렸고 한이나 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습열하주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고 심화에서 오는 경우가 꽤 또 많습니다. 심화, 심장의 화, 심화입니다. 심장은 과 관한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이라는 건 대변 문제, 소변 문제를 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심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이상, 방광통증 증후군 같은 이런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 이 심장 또는 심화를 꺼주는 도적산이나 이열탕 같은 것으로 치료를 해주면 몇 년씩 고생하던 방광통증 증후군의 환자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얼굴이 흰 편보담도 밝아스름하고 검은 편보담도 붉습니다. 얼굴이 밝아스름하면서 입술이 얇고 눈이 동그랗고 코끝이 뾰족하고 하관이 빠진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때도 똑똑하고 예민하고 착하게 생겼죠. 그런데 음혈이 부족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관이 빠진, 관골이 있으면서 하관이 빠진 사람. 다부지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몸이 안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뼈골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음혈이 부족되기 쉬워요. 아무리 강한 기계라도 많이 써먹으면 그만큼 기름이 고갈되고 그게 바로 한의학적인 용어로 음혈입니다. 사람 몸에서. 그래서 음혈이 부족되어지면은 방광통증 증후군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물탕의 지망백 또는 가미사물탕 같은 이러한 약들로서 음혈을 돋궈주면 방광통증 증후군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혈에서 와요. 그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광통증 중에난이 밤이 되면 더 심한 거. 밤에 잠자다가 방광통증 증후군이 나타나요. 그거는 어혈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계지복용환, 현부, 이경탕 이런 약들로서 방광통증 증후군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부족, 키가 유난히 크면서 살집이 없는 사람들, 코가 길고 얼굴이 기름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기가 부족돼요. 너무 크니까 가운데가 부족된 거야. 이럴 때는 보증익기탕이나 이런 약들을 가감해서 쓰면 바로 방광통증 증후군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원인이 많은데 이게 소염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증상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약기운 있을 때만 빤하게 조금 덜해요. 그리고 약기운 떨어지면 돌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방광통증 증후군은 누구나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체질에 따라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나타난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오장부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거나 위에서 양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방광은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방광통증 증후군의 치료는 단순히 예민해진 방광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 치료를 해야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뚱뚱한 사람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이, 관골이 나온 사람이, 코가 뾰족하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지는 사람이, 얼굴이 붉은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원인이, 방광통증 증후군의 원인이 다 다른 거예요. 방광 감각만 무디게 만드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막힌 기혈의 통로를 뚫어 골반 내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방광 스스로 점막을 재생하고 탄력을 되찾게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치료법이. 오늘은 방광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